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직관의 변화에서 지구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계를 시작하기 전에 과학에서의 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의 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누가 구성 요소들의 집합들이 근데 그 구성 요소의 집합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한쪽에서도 영향을 받아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학에서에 다루고 있는 개는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6개만 나열을 해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생태계를 통해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요소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계에서는 먹이 사슬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진짜 정말 간단하게 볼게요. 맨 밑에 맨 아래 식물이 존재하겠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을 위에 중간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육식동물을 최상위 포식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 맨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포식자라는 거. 그리고 이 식물이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 식물의 개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을 먹이로 하는 초식동물들이 먹이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죠. 사냥을 하는데 초식동물의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덩달아 육식동물 개체 수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확인을 받지만 식물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계입니다. 지구에는 육지와 바다, 대기, 그리고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근데 지구계에서는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우주 공간이라는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구에는 우주가 포함되지가 않죠. 하지만 지구계, 앞에서 계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공간이 바로 지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육지 이 구성 요소들을 과학용어로 살펴보면 육지는 직관, 바다, 수권, 물에 해당되죠. 대기는 기권, 생물은 생물권, 우주 공간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합니다. 이 5개는 알아두면 좋겠죠. 간단하게 위에 5개 구성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이 화산 폭발이 직권에서 일어났는데 어디에 영향을 주냐? 화산재가 날려서 기권으로 갔다. 기권으로 올라가고 햇빛을 차단을 했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졌다. 그 다음 여기에서 좀 더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이 영향을 누가 받는다? 바로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째, 기권에서 내리는 비는 물에 해당되죠. 그쵸? 그럼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 지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직권에 해당된다. 기권에서 내린 물이 지표의 변화를 시켰고 직권의 변화를 시켜줬고 직권의 물질을 어디까지 수권으로 운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5개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이 자연 현상에 의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 5개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권입니다.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구 표면에는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토양과 암석들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고체라고 하네요. 대부분 고체. 왜 대부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고체가 아닌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인데 바로 외핵이라는 것이 고체가 아니다. 그럼 뭘로 존재하고 있냐? 바로 액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지구 표면만 봤을 때는 고체만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좀 더 들어갔을 때 액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동그란 원을 그려서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반지름이 약 6,400km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수권은 우리 지표면에 액체로 존재를 하고 있죠. 지표면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권은 부피가 작다. 그 다음 기권은 어떻게 되냐면 지표면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수치만 봐도 직권이 훨씬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직권이 가장 부피가 크고요. 그 다음 기권, 그 다음 수권 순이겠네요. 그쵸? 수권 순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가장 느리지만 다른 곳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에 직권의 변화가 아주 빨랐다면 지구의 형태도 빠르게 변했을 겁니다. 왜냐면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지구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느립니다. 변화가 없이 쭉 이어가는데 한 번 변화가 생기면 다양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화산 폭발만 일어나도 지구 내부에서 나타난 화산재와 분출물들, 그 다음에 마그마, 용암들이 흘러나와 다양한 곳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느리지만 다른 곳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권입니다. 수권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고요. 물 중에는 바다, 해수라고도 하죠. 담수, 민물이라고 합니다. 각각 민물에는 빙하, 강, 지하수, 호수, 하천 등이 있고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 전체 물 중에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권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옆에 그림에 보면 또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빙하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빙하는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에 존재하고요. 북극과 남극까지 빙하를 구하러 갔다가 사용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뭐다? 바로 호수와 하천과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하천은 우리가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숨어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끌어올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에 속하기 때문에 약 전체적으로 0.77%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얘기했듯이 빙하가 육지의 물 중 담수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권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기는 공기층이면서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표면에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기는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의 기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옆에 보시면 질소가 78%를 차지하고요.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뭐죠? 과자 기체 충전재로 사용되고 있죠. 질소는 엄청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패하지도 않고 다른 반응에도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세 번째가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0.03%라고 하는데 요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만 지금은 온실가스로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이산화탄소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눈, 비, 태풍, 바람 등등등등 우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권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구의 열을 고르게 분배한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르게 분배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대기가 없으면 이 지구라는 행성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화성을 비교를 해보면 화성에는 대기가 지구보다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온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대기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 두껍게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얇아졌죠.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이 오존층은 바로 성층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층권에 있고요. 산소 원자가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형식으로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3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3개. 3개가 붙어 있는 형식으로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 오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어서 흡수를 해주어서 우리 생명체들이 자외선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덜 받게끔 해주는 역할을 바로 오존이 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은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땅에 살고 있는 생물, 물에 살고 있는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포함을 해서 곤충도 있겠죠. 그래서 넓게 분포를 하고요. 다른 요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개체수 증가나 감소에 나타난다. 다른 요소의 변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태풍이 있고요. 태풍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 있고요. 홍수가 있고요. 화산도 있고요. 외권에서 떨어지는 운석도 존재하겠네요. 그쵸? 이렇게 태풍이 불어 닥치거나 물이 없거나 물이 넘치거나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 즉각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보다 바로 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외권입니다. 외권은 지구의 바깥 우주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주 공간. 바로 대표적으로 태양과 달 등이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 달과 지구에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나타나고 있죠. 태양에서는 햇빛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요. 달을 통해서 우리가 조수 간만에 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존재하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그 다음에 외권에서는 또 운석이 지표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구와 에너지 교환도 일어난다라고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외권도 지구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